그러면 각각의 요소들과 절개식 후에 뒷머리에서 남는 흉터의 폭이 과연 얼마나 남느냐, 이거와의 연관성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 저널에 냈던 논문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별로 나누어서 해봤습니다. 측정은 세 군데서 했습니다.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군데 포인트에서 했는데, 세 군데 포인트 모두 남자가 흉터가 좀 더 크게 남더라 라는 거고, 남자가 흉터가 좀 더 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더라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각각 두피 탄력, 탄성력, 활강력, 렉시티, 일라스티시티, 글라이더빌리티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렉시티, 일라스티시티, 글라이더빌리티 이 모두 남자에서 여자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뗄 수 있는 폭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시 렉시티, 일라스티시티, 글라이더빌리티 이 세 개를 나이별로 따져봤더니 차이가 없더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떼는 폭이 줄어든다거나 두피 탄력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크게 않더라 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이거였죠. 상위 30%의 탄성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고탄력성 피부를 가진 사람, 피부가 쭉쭉 늘어나는 피부인 사람인 경우, 약간 퍼센타일이라고 하죠. 퍼센트가 아니고 상위 30%에 해당하는 그룹을 따져봤더니 탄력으로 봤을 때는 딱 10mm에 해당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탄성력이 10mm 이상인 사람하고 그 이하인 사람, 상위 30%와 하위 70%를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두 그룹 간에 흉터의 폭에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테이블 5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센터, 가운데, 레프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일라스티시티, 탄성력이 10mm 이상인 그룹하고 이하인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평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고 있죠? 센터는 고탄력성 그룹이 3.48로 탄력이 낮은 그룹 2.38에 비해서도 높고, 레프트 사이드에서도 높고 3.70으로 높고, 라이트 사이드에서도 높더라. 평균적인 값이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더라 라는 거고요. 이 모든 세 개 측정 포인트에서 고탄력성 상위 30%에 해당하는 그룹들은 흉터가 넓게 남는 성질을 보였다는 겁니다. 즉,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죠. 절개 흉터가 크게 남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고, 탄력이 막 안 되는데도 억지로 떼거나 문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혹은 체질에 의해서 흉터가 비유성이나 튀어오른 경우, 심하게 남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흉터 자체를 처음에는 얇게 만들어놔도 흉터가 고무처럼 쭉 늘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탄력성 피부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탄력성 피부에서 보면 고탄력성 피부를 가진 그룹과 하위 70%,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통 흉터가 폭이 되게 넓게 남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보통 폭이 4에서 5mm가 넘으면 도너스카, 이 공여부의 흉터가 와이드닝 되어 있다, 넓어져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 4에서 5mm 이상 남는 경우가 보니까 탄력이 낮은 경우는 61명 중에 2명, 3.3% 밖에 안 되는데, 탄력이 고탄력성인 경우는 27명 중에 13명, 즉 48%나 발생하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3%하고 48%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비교로 뭐 3%가 48%로 올라가려면 한 15배 올라가야 되나요? 16배 올라가야 되나요? 그런 정도로 아주 특징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고, 결론 지어서 보면 이 고탄력성 피부는 이렇게 늘어나 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번스타인이라는 의사는 렉시티 패러독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탄력이 좋으면 렉시티도 좋겠죠. 탄성력 더하기 활강력을 하면 두피 탄력이라고 했으니까, 탄성력이 크다는 건 탄력이 크다는 거예요. 탄력이 큰 사람 중에 탄성력이 높은 사람, 활강력이 높아야 되는데 탄성력이 높은 사람은 흉터가 벌어질 가능성이 48%나 된다는 겁니다.
탄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잘 남는 현상, 이거를 역설적이라고 해서 렉시티 패러독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현상이 남아있다면 이 흉터를 제거하고 재봉합을 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반반인 것이죠. 그래서 반반의 가능성이라도 원한다면 그걸 해볼 수 있고, 그러지 않다면 아까 제가 비후성 흉터 이런 거는 심어도 잘 안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늘어난 피부는 심으면 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비절개로 주변에서 뽑아가지고 조금 심어주면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탄성력인 피부인 경우에는 절개보다는 비절개를 선택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수술 방법을 선택해가는 노하우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요약해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흉터가 크게 남았다. 둘 중에 하나죠. 튀어 올랐느냐, 쭉 늘어났느냐. 쭉 늘어난 피부는 다시 심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거하고 봉합해도 고탄성력인 경우에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탄성력이 아닌 경우는 다시 제거하고 봉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비후성인 경우 막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피부들은 심으면 잘 안 사니까 문신을 해준다든지 제거하고 재봉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남성 탈모 환자분들, 치료받으러 오시는 남자분들의 상당수는 M자형 탈모입니다. 저는 모발이식 분야에서 과잉 진료 형태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